퇴직하고 나니 한 달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월 250만 원. 누구는 이 돈으로 한 달에 2번 외식도 하고 커피도 사 마시고 심지어 여행도 간다는데 왜 나는 같은 돈을 쓰면서도 늘 어휴, 돈이 또 모자라네라는 말을 달고 살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누군가는 풍요롭게, 누군가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금 관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3명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바꾸는 5가지 자금 관리 습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사례 1. 같은 돈인데 남편은 맨날 돈 없대요. 60대 부부, 이씨 부인. 이씨 부부는 퇴직 후 월 25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나머지 120만 원은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구조죠. 그런데 아내는 늘 돈은 충분한데 남편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하루 3번 편의점, 친구 만나면 카페 또 한 잔. 아끼자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론 계획 없는 소비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매달 말쯤엔 싸우기 일쑤입니다. 어디다 돈을 썼느냐, 너도 썼잖아 하는 불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사례 2. 저희는 딱 월 200으로도 충분해요. 서울 사는 1인 가구 68세 정씨. 반면 정씨는 서울 강북 지역에 혼자 삽니다. 월 고정 지출은 70만 원 전세 월차 환산 포함, 식비 30, 통신교통 문화비를 합쳐도 총 2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모든 지출이 적정선에서 움직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큰 돈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행도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소확행에 집중한 정 씨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중시합니다. 비싼 외식 대신 집밥, TV 대신 공원 산책. 혼자라도 만족도 높은 생활을 꾸려가고 있죠. 사례 3. 자산은 많은데 왜 늘 불안할까? 은퇴 2년 차 62세 김 전무. 김 전무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1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불안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의 흐름을 모릅니다. 수입은 연금 100만 원뿐인데 매달 350만 원씩 씁니다. 남은 250만 원은 적금 깨고 주식 팔고 조금씩 자산을 줄여가며 충당 중이죠. 김 전무는 말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직접 겪어보니 이게 이리 무서운 건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정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유지비, 각종 구독료, 보험료, 세금까지 줄줄이 새어나가는 돈이 많지만 체크하지 않고 언젠간 줄어들겠지 하는 낙관에만 의존하고 있죠.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바꾸는 5가지 자금 관리 습관. 1. 총 지출보다 고정비 비율을 관리하라. 전체 예산이 250만 원이라면 고정비가 200만 원이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주택 유지비,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등을 줄이고 가변 지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매달 가계부 리포트를 스스로에게 써보라. 지출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한 달이 끝나기 전에 이번 달엔 이 항목이 컸구나 하고 피드백을 주는 리포팅 습관이 있으면 다음 달의 지출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3. 사치가 아닌 가심비 소비로 방향을 틀어라. 소비를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명확한 가심비 소비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비싼 외식 대신 홈카페, 고가 취미 대신 주민센터 클래스. 4.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라. 월급이 없더라도 은퇴 자금은 소득처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연금, 배당, 임대료 등은 월별 현금 흐름으로 분리 관리하고 큰 목돈은 연간 사용 계획에 따라 꺼내 쓰는 전략적 출금이 필요합니다. 5. 내 삶의 중요한 항목에 예산을 먼저 배분하라. 은퇴 이후 삶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행, 건강, 손주 교육, 봉사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인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단순화하세요. 마무리 돈은 같아도 쓰는 방식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은퇴 후 우리 모두는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사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늘 허덕이는 이유.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관리 습관,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고 흐름을 통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외로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쓰기, 자동이체 정리, 불필요한 지출 하나 줄이기,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달 한 번씩 묻는 것부터요. 전문가 시각에서 본 같은 돈을 써도 삶의 질이 다른 이유. 은퇴자금 관리의 핵심 전략 5가지. 1. 고정비 절감은 삶의 여유로 직결된다. 은퇴 이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총 지출보다 고정비 비중 관리입니다. 고정비란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차량 유지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정비가 높으면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예산이 250만 원이라면 고정비는 최대 5,060% 이내로 제한해야 나머지를 자율적 소비나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팁. 오래된 보험 정리. 통신요금 저가 요금제로 전환. 구독 서비스 OTT, 쇼핑 멤버십 등 정리. 유지비 부담이 큰 차량 대신 대중교통, 공유 차량 활용. 팁. 지출 줄이기보다 고정비 구조 재설계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현금 흐름 개시, 플로우 중심 자산 운영이 핵심. 은퇴 자금은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가장 큰 실수는 목돈만 믿고 무계획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구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 임대수익 등으로 월 정기 수입을 확보하고 여유 자금은 매년 예산에 맞춰 전략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입니다. 자산 중 일부는 고배당 ETF, 채권형 펀드, 임대수익 부동산 등을 통해 지속적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팁. 자산 포트폴리오는 성장성보다 유동성 중심으로 조정하세요. 3. 자산 소비 전략 4% 룰을 기준으로 3대 유연하게 운용하라.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은퇴자금 소비 전략 중 하나는 4% 인출률 규칙입니다. 예 3억 원의 은퇴 자산이 있다면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까지는 비교적 안전하게 인출 가능. 단,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고령자, 의료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출률은 3%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팁. 초반 5년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며 자산 방어에 집중하세요. 4. 자산을 소비하지 말고 목적별로 분리하라. 은퇴 이후에도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는 분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분 예산 배정비고, 생활비 통장월, 고정지출, 여유비 카드, 자동이체, 비상금 통장 300만 500만 원 병원, 돌발 지출 대비, 여행치 및 통장 연간, 목표 예산으로 운영 목표 기반 소비, 예비자산, 투자 안정형 상품의 배분만기 구조 설계. 핵심 쪽에 쓰는 구조가 심리적 소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5. 삶의 질은 지출 금액이 아니라 지출 만족도가 결정한다. 결정적으로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순히 지출 액수에 많고 적음보다 그 지출이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만 원을 써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불행하고 10만 원을 써도 가치 있었다고 느끼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은퇴자금 운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소비 가심비에 예산을 배분하라. 불필요한 반복 지출 가성비 강박은 줄여라. 매월 말 이번 달 잘 쓴 돈 3가지를 되돌아보는 루틴을 만들어라. 전문가 조언. 소비의 기준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결론. 은퇴 후 돈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가 핵심이다.
같은 월 250만 원으로 누군가는 빠듯하고 누군가는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이는 순전히 돈의 총량이 아닌 운용 습관과 태도의 차이입니다. 불안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고정비 구조 개편,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설계, 지출 목적별 자산 분리, 우선순위 기반의 소비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